지난 4월 30일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됐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 시작 8일 만에 전체 대상 가구의 73.6%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게 됐다. 이후 긴급 재난지원금을 활용한 소비가 늘면서 전체 카드사 가맹점의 매출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또 5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지수가 전월과 비교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이 시장에 곧바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런 처리 과정은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서 한국의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 속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기사를 낸 것. 지급 2주차에 이미 80% 가까운 국민이 지원금을 받은 한국의 상황을 얘기하며 행정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시장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필요와 관심이 높은 상황에 IT를 적극 활용한 한국의 행정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도 6월 23일 전자정부의 날을 맞아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 경제 효과를 톡톡히 냈던 긴급 재난 지원금, 그리고 이러한 빠른 효과를 가능하게 했던 디지털 정부 혁신, 그 자세한 내용을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을 통해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일구의 정말 진행을 맡은 최일구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선 디지털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방역 모범국으로 자리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금이 지원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환경에서 내수를 높이는 효과도 톡톡히 이뤄냈죠.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최일구에 정말 한 약 40차례 진행을 했는데요. 두 번째 뵙는 분은 처음이에요. 네, 6개월 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보니까 작년 12월 13일 날 여기 오셨는데 예, 맞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코로나에 콧자도 안 보였었는데 맞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부터 지금 뭐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혼란에 좀 빠뜨리고 있는데, 자, 일단 대한민국 전자정부 K디지털의 선봉장이십니다. 예. 자, K방역은 정은경 본부장, K디지털은 윤종인 행안부 차관. 예. 감사합니다. 예, 특히 뭐 잠시 후에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만 내손안의 운전면허증, 디지털, 네. 휴대폰 이런 얘기도 좀 해보고요. 오늘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좀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이나 안전은 이제 행안부가 이제 네. 담당하는 부서인데 코로나19 대응 행안부가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돼서는 지금은 이제 심각 단계에서 중앙 재해대책본부 중대본이라고 저희가 흔히 속칭합니다만, 그게 이제 총리께서 위원장을 맡아갖고 총괄 지휘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안에 이제 방역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주관하는 중수본, 그 방역을 지원하는 범정부 지원 체계는 범대본이라고 하는 조직인데, 그거는 이제 저희 행정안전부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범대본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저번에 1월에 임시생활시설 우한 교민들 예. 네, 그런 시설 운영이라든지 교민들께서 들어오셨는데 아, 그때 생활하시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진천하고 아산 그때. 그렇습니다. 뭐 예. 그런 그다음에 또 자가격리자 관리 업무를 저희 또 행정안전부 또 범대본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총선 지원 업무라든지 4월 15일 날 총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최근에는 뭐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저희 행정안전부가 코로나 대응과 관련돼서 일부 좀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 총선도 무탈하게 좀 치러냈어요. 네. 행안부의 역할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대응 과정을 한번 돌아볼까요? 주관은 선관위가 합니다만 저희 자치단체랑 행안부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방역이라든지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그 코로나와 관련된 선거 이후에
혹시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 혹시 또 유증상자가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까지 저희가 담당을 했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격리되신 분들 또는 확진되셔서 이제 생활치료센터 같은 데 계신 분들에게도 최대한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 투표율이 66.2%라는 28년 그렇죠.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좀 기록하게 됐고 또 투표소에 내에서의 감염이 한 사례도 발생하지 예. 않아서 저희는 비교적 잘 안전하게 선거를 치루었다라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17개 시도에서 공무원 임용 시험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통상 30명 들어가는 이제 교실에 20인 이하를 네. 들어가게 한다든지 해서 거리를 그다음에 또 확보한다든지 또 반드시 시험 중에는 마스크를 쓰시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역 조치들을 거쳐서 그 수험자 중에서는 이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네. 이제 그런 결과로 저희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그래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이제 K 방역 이런 이야기를 네. 듣는 것 같습니다. 예. 사상 처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 재난 지원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우리 가게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긴급 재난 지원금의 역할이 시장에도 영향을 끼쳤을까? 긴급 재난 지원금의 지급이 시작된 5월 2주 이후 8개 카드사 가맹점의 전체 매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의 매출 또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났다. 가게와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낸 긴급 재난 지원금.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을까? 자, 코로나19 이런 속에서 또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팍 전 국민한테 지급이 될 수 있었습니까? 사실 이제 재난지원금이고 빨리 이걸 나눠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결과적으로 5월 중에 거의 다 나눠드려서 저희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가능하게 한 요인은 한 3가지쯤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일단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000년 김대중 정부 이후 투자한 전자정부로 인한 각종 시스템들이 제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간 협력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드사 8개사가 같이 좀 협력을 하셔서 카드사 충전 방식을 택할 수 있었다는 것이 두 번째 요인, 민간 협력의 이 요인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 실제로 긴급 재난 지원금 어느 정도 지급이 됐고 현재 어느 정도 사용이 됐어요? 카드사에 저희가 6월 14일 기준으로 충전 방식으로 나간 돈이 9조 6,176억 원인데 예. 그중에 7조 9,275억 원, 약 한 82.4%가 소비되었습니다. 저도 써봤습니다만 저도 이제 충전형으로 이제 받았는데 그러셨어요. 참 기특하더라고요. 똑같은 금액이 예를 들어 10만 원이 결제가 됐어도 네, 이 그거 먼저. 지역에서 쓰는 그거는 빼고 나머지만 이렇게 결제되고 뭐 이런 상황 보면서 맞습니다. 야 진짜 우리나라 이 전자정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때요? 좀 도움이 된 것으로 결론이 네, 났나요?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현금 지급은 이제 5월 4일부터 했고요. 그다음에 카드 충전은 이제 5월 13일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체감 경기 지수가 높아진 걸로 벌써 당장 5월에 그렇게 나타나고요. 또 카드 매출, 아까 말씀드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소상공인 사업장의 평균 매출이 1년 전 2019년 수준으로 다시 회복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이런 소비 진작과 같은 이런 경제적 효과 외에 가외 효과로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늘 대형 마트만 다니시다가 국민들께서 동네에서 쓰라 하니까 전통시장도 한번 가보시고 동네 마트도 가보시고 하시면서 전통시장과 동네 가게, 동네 마트를 좀 재발견하게 됐다. 네.
그리고 이웃을 좀 발견하게도 되고 했다는 그런 가외 효과도 있어서 예. 그런 측면도 아주 긍정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자정부 서비스에 잘된 점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K 방역을 이렇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시스템들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뭐 출입국 관리, 검역, 그다음에 감염병 감시, 그리고 뭐 저희 부에서 한 뭐 감염병과 관련된 자가격리자 그 안전보고 앱이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도 그 상당히 큰 역할을 지금 하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공적 마스크 재고 앱 같은 것 경우도 보면은 저희가 이런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이제 민간에 드리면 민간에서 그걸 가지고 또 서비스를 만들어서 하는 또 민간 협력도 같이 일어나고 오. 하면서 이 K 방역에는 이제 그런 2000년 김대중 정부부터 저희가 시작한 이런 IT 시스템과 어떤 민간 협력의 여러 가지들이 좀 잘 결합된 그런 결과로 잘 되지 않았나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행안부 공무원 하시다가 IT 전문가 되시겠어요? 저번에도 그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6월 23일 날이 이제 네. 전자 정부의 날이었는데 그날 디지털 정부 혁신 발전 전략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 운전 면허증을 이제 들고 다니게 됐다. 네. 요 얘기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올해는 공무원증으로 이제 시범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에는 운전면허증까지 한번 스마트폰에다 넣자라는 지금 계획을 갖고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건 사실은 플라스틱 운전면허증하고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운전면허증하고는 법적으로 효력이 같기 때문에 각종 뭐 결제라든지 할 때 본인의 신분 확인, 그다음에 거래 이런 데도 상당히 활용도가 클 것으로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았어요. 그 행안부에서 보도 자료로 낸 사진 중에 네. 홍길동 여동생 이름이 홍길순이었다는 거. 그랬나요? 또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대목이 요거예요. 올해 도입할 국민비서, 네. 국민비서 서비스. 그 모두 국민이 비서 한 명씩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국민이 뭐 예를 들면 건강검진 시기, 그다음에 뭐 세금 납부 시기, 아니면 뭐 과태료,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 과태료, 세금 이런 부분에 관해서 늘 친근하게 물어보고 답변을 얻을 수 있고 네. 또 기간이 도래했을 때 사전에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뭐 이렇게 과태료를 더 추가로 더 문다든지 하는 예. 이런 불편을 없애도록 하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정말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머지않아 그 국민과 그 정부와의 그 접점에 국민 비서가 모든 것을 알아서 예. 처리해 주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부처 협업과 민간 협업은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부가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도 국민들께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또다시 정부가 만든 앱이나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이용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민간과 좀 협업을 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쓰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톡에서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그러면 좋죠. 민간 협업이 중요해서요. 예. 저희가 2월 17일 날 카카오하고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예, 그래서 카카오 이제 올해 중에는 그 첫 번째 시범 사업으로 카카오톡에서 우리 읍면동 주민센터의 각종 교양 강좌들을 수강 신청을 먼저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래요? 예. 그다음에 뭐 내년부터는 뭐 시스템이 구현되는 대로 가장 빠르게 국세, 지방세,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주민등록 등본도 카카오톡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네. 하는 등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굳이 정부가 만든 웹이나 앱을 통해서 할 수 있게 안 하고 국민들께서 쓰시는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많이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K 디지털 선봉장입니다.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